자, 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번은 자, 가에서 다까지는 쇼팽의 연습곡 중에서 최종 종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최종 종지라는 것은 곡이 끝날 때예요. 지금 여기 다 마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반종지 이런 걸 적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해서 작성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가다에서 종지감이 가장 강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종지형을 쓰세요. 그리고 기억에 화음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가 화음기호 쓰는 문제들 그리고 종지하는 문제들 매 모의고사 때마다 살펴봤었는데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고, 일단 종지에 대한 유형을 쓰라고 문제가 나오면 자, 첫 번째 전격 종지가 있겠고, 두 번째 반종지가 있겠고, 세 번째 변격 종지가 있고, 종지의 유형은 이게 끝이에요. 위종지. 그러니까 종지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종지형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 종지감이 강한 것을 선택해서 쓰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종지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올 거예요. 곡이 끝나는 최종 종지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죠. 기능화성의 음악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완전 전격 종지가 있고 불완전 전격 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조성 이 종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끝나는 부분이 지금 B, 그러니까 G 샵 마이너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G 샵 마이너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끊음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진행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얘가 탄이금이 아니에요. 3음으로, 그러니까 1도에 3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그 종지감이 이 불완전 전격 종지보다는 사실 완전 전격 종지감이 더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종지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B 마이너 종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G 샵 마이너로 종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A 마이너에서 이미 A 마이너에서 여기에서 도미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탄익이 나옴으로써 일단 여기에서는 전격 종지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쭉 지속음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가 이 코드가 C 플랫 레 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C 플랫 레 파, 여기는 지금 이제 코드 쓰라고 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아폴리탄 6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C 플랫 레 파. 근데 이 C 플랫 레 파 네아폴리탄이 여기에서도 지금 네아폴리탄 6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네아폴리탄은 어디에서 온 화음이에요? 화음이냐면 2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변격 종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격 종지는 4도에서 1도로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4도에서 1도로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2도에서 1도로 가거나 네아폴리탄에서 1도로 가거나 저먼에서 1도로 가거나 프렌치에서 1도로 가거나, 또는 변성 화음들이 있죠. 그래서 4도의 변성 화음이나 2도의 변성 화음은 대체로 삼음, 그러니까 보통 장조일 경우에는 여기에 삼음이 플랫이 된 상태에서, 삼음이 플랫이 돼서 가거나, 여기에서는 오음이 플랫이 돼서 가거나, 모두 다 어느 섹션에서, 자, 섭 도미넌트의 영역에서 타닉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때 단순히 4도 2도가 아니라 차용화음이라든지 또는 변화화음이라든지 등등을 써서 가는 경우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로 풀어봤었죠. 자, 이거는 음악 시간에 요 문제는 이제 교육심리학하고 이 문제 이제 같이 낸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종지감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섭도미넌트 계열의 변화된 화음이죠. 그래서 차용 화음을 거쳐서 타닉이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미 도미넌트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변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변격 종지, 지금 여기 다의 종지형을 쓸 것.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여기에서는 아멘 종지로 쓰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지감이 강한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고르시는 부분이 지금 아까 요거 하면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소프라노에서 얘는 이 끊음이, 그러니까 성부에서 이 끊음이 타닉으로 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5도의 이 도미넌트 음이 타닉으로 베이스 강한 진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끊음이 타닉으로 가는 게 소프라노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은 지금 완전 전격 종지를 하고 있죠. 완전 전격 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나타나는 보시면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쓰세요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에서 5도 하행에 강한 종지감을 주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에서는 이 끊음에서 타닉으로의 강한 선율감을, 그러니까 종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레도시라솔 요 진행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 끊음이 타닉으로 진행하는 그 진행이 아니라 소프라노에서 삼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성부 진행상에서 강한, 여기에서는 이 끊음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성부에 나오게 되냐면 성부진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성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끄음에서 탄익으로 가는 진행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음으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이유를 쓰는 부분에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피카르디 종지를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서 종지를 피카르디가 답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사실 질문도 잘 안 주세요. 이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셔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를 변격 종지를 하면서 피카르디로 이제 마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피카르디는 종지 유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단삼 화음을 장삼 화음으로 변화시켜서 종지를 하는 형태, 화음의 어떤 형태. 그래서 피카르디 3화음을 써서 종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피카르디 종지라고는 하지만, 이 기본적인 종지 유형 안에 넣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능화성적으로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제자가 의도한 그 답은 변격 종지일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종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에서 그 피카르디 종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카르디 종지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아폴리탄 화음의 기호를 쓰세요 하는 부분은 여기 네아폴리탄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2도에서 단조일 경우는 근음을 3음 플랫한 경우이죠. 그리고 굉장히 현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이제 성부 진행상 소프라노에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C플랫에서 솔샤브로에 뭐가 나오면, 감삼이 나오면, 감삼도 진행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네아폴리탄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네아폴리탄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문제풀이에서 기본적으로 네아폴리탄 하는 문제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지, 완전 전격 종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완전 전격 종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변격 종지가 이루어지죠. 아까 앞에서 본 문제도 같은 유형으로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역시 이런 문제 살펴봤는데, 화음의 해결 과정에 대한 서술을 하는 거, 그리고 화음 기호를 적으세요 했었던 부분에서 역시 여기 네아폴리탄으로 나오는 부분,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복합 유형의 문제들로 살펴봤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합주곡의 일부입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올킬 기출문제집에서 2019년 서술형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의 그 부분과 거의 이제 유사한 답안이, 거의 똑같이 쓰는 답안이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는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요거 그대로 쓰는 게 문제로 나왔고, 그쵸? 연주 형태에서는 요거 쓰는 문제는 이 내용과 영상해상 갑탄과 그 다음에 요 현 이동한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답이 거의 똑같이 이 영산 회상에서 갑탄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했던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기출문제에서 기출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나온 부분은 그냥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역시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다른 문제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제는 공통적인 연주 형태를 적으세요 했고, 그
다음에 음을 연주할 때 한자 율명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했어요. 그리고 어음보에서의 명칭을 쓰고 선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쓰세요 했거든요. 근데 악보를 보면 이게 내가 처음 보는 악보인가 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뭘 보라고 그랬죠? 자, 장단부터 보라고 했죠. 쌍편, 고, 요가 나왔으니까 쌍편고, 요, 네, 요 앞에는 향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변주 관계에 있는 합주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446으로 되어 있으면서 6446으로 되어 있으면서 갈라치는 장단이 아니고 쌍편고요로 연주하는 악곡 중에서 이렇게 검고가 나오고 지금 이제 검고가 나오죠. 그리고 변주 관계에 있는 악곡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곡 이렇게 이제 좁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어음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악곡을 이게 선율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쓰세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당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검은고의 괴를 중심으로 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당을 배황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당을 그러니까 배중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이게 당을 적고 있는 부분이 4도 위로 적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당이 배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배황 아니에요. 여기는 배중입니다. 그러니까 4도가 올라갔죠. 같은 당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당이 여기는 그러니까 4궤에서 짚었을 때인 거고 여기에서는 7궤에서 짚었을 때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보에서 항상 문제에서는 단서를 다 준다고 했어요. 잘 보시면 출제자가 그냥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장단을 줬고 20박 장단을 줬고 그 다음에 검은고 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단서를 줬고 그리고 어음보를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상회상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 제가 문제풀이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알려드리는 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었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잘 내면화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단추를 풀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 줄풍류를 이건 이제 검고 가야금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악기들 앞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에서는 줄풍류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요거 소리나는 한자 율명으로 적으라고 하는 식임새에 관련된 문항도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게 여기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이렇게 했던 요게 그대로 답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 되게 중요한 거. 자, 기출문제 여기서도 요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거를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보고 문제풀이에서도 보고 여러 문제에서 이제 다루어 봤지만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뽑아 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는
후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 모의고사에서 후가를 거의 한 2회에 한 번씩은 계속 다뤄봤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후가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했는데 보통 이렇게 악곡을 주죠. 바흐의 평균율에서 후가 18번의 시작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힌데미트의 음의 유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바흐 곡 같은 경우는 다 분석을 해드려서 분석 자료를 드렸죠. 분석해서 드린 이제 수업 때 자료를 모두 다 드렸는데 사실 그 자료가 없어도 그냥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시되는 성부의 명칭을 쓰세요 했으니까, 자, 요렇게 첫 번째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나오는 성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프라노가 나왔으니까 얘가 소프라노고 얘는 알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쓰라고 한 부분이 그냥 명칭을 쓰라고 했네요. 그쵸? 성부의 명칭을 쓰세요. 알토.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그럼 이제 기억에 후가 용어를 쓰세요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주제가 다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미들 엔트리가 나오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여기가 미들 엔트리가, 보세요. 잠깐만요. 미들 엔트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자, 주제가 하나가, 자, 요거를 이 색깔로 표현을 해보죠. 자, 여기가 이렇게 주제가 4번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소프라노, 아니, 여기서 테너에서 먼저 제시가 되고, 알토에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에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테너에서 처음 제시됐던 것처럼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시가 됐죠. 그러면 제시부가 끝나고 이제 주제가 다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엔트리가 나오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요 문제는 똑같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다루어 봤었죠.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6회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해서 여기 미들 엔트리가 나오기 전 또는 그 이하를 무엇라고 부르는지 문제로 다루어 봤었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알토, 요거는 에피소드,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성부의 구성의 측면과 주제 응답의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주제가 주제와 응답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성부의 구성의 측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 하나는 사성부로 되어 있는데 나는 몇 성부로 되어 있는지 주제 응답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주제 응답의 조성관계, 이거는 뭘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봤던 게 응답의 종류를 쓰고 조성의 변화를 적으세요 하는 문제 여러 번 다뤄봤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후가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조적 응답과 그 다음에 진정 응답에 대한 부분, 진정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부가하면서 계속 다뤄보면서 어떨 때 조적 응답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 그렇다면 요 앞에 거는 지금 조적 응답인 게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음정 관계가 벌써 달라져 있죠. 자, 거기에 반하여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나올 때 조성 관계를 한번 잘 따져 보시면, 네. 자, 여기에서 조성 관계를 따져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음정 관계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음정 관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진정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성부 간에 이 주제와 응답, 그리고 그러니까 주제 응답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삼성 여기에서는 이제 세성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내성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제 선율이 여기는 알토 성부이다, 에피소드이다, 조적 응답이다, 진정 응답이다. 여기에서 여기 사성부이면서 테너, 그 다음에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는 삼성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소프라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테너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성부 진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처음에 소프라노에서 나오고 테너,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라노,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테너.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차근히 아주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그 후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찬찬히 짚어주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고, 아마 이 문제 8번이 A형에서는 제일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토리명을 쓸 것, 이건 절대 어렵지 않죠. 토리명을 쓸 것,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보았던 거니까 미, 라, 도시, 자 이것만 나온 것만 봐도 얘는 육자배기 토리 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단명을 쓸 것 했어요. 그럼 나의 장단명을 쓰려고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했던가. 자, 보시면 따라따따따따따, 자 이렇게 해서 굿에서 혼합박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 자, 이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따라라 따라 따라 따라라. 자, 보세요. 따라라 따라 따라라. 그래서 따라라 이게 이렇게 3개씩 묶여요. 그리고 여기 3개 묶이고 여기 2개 묶입니다. 그래서 323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 곱하기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보기는 이 A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고, 그리고 틀릴 수 있는데
틀려도 아무 가책을 안 느끼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문제, 이 부분이 제가 문제풀이에서 이걸 다루긴 했더라고요. 다루긴 했는데 딴 건 이제 다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이 부분은 청보장단에 대한 거는 동해안에서는 청보장단과 제마수, 그리고 서도 지역에서는 만세바지. 사실 답이 청보장단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청보장단은 지금 이게 제마수장단이에요, 청보장단이에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청보장단은 3, 2, 3 곱하기 5로 되어 있고 제마수장단은 3, 2, 3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청보장단이고 무가랑 타악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부분들로 이 장단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건 안 나와요. 근데 한 번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나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올해 딱 A면에서는 1점. 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장단에 대한 문제 혹시 틀리셨던 선생님들 아무 가책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씻김굿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올해 맥락 중요한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무소그식에서 그 종류를 알아두자. 그 신굿, 집굿, 넉굿, 마을굿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봤는데요. 이제 나머지는 문제에서 안 다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마을굿과 그 다음에 주근이를 위해서 명복을 비는 씻김굿이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씻김굿, 그 다음에 여기 별신굿. 그래서 문제에서는 씻김굿이라고 줬고 별신굿이라고 줬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용도를 쓰세요. 자,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주근이를 영혼을 위로하고 망자의 명복을 빈다. 이게 씻김굿이고 마을과 단체의 평안과 풍농, 풍어 등을 기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대한 마을굿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맞고 여기에서는 망자의 명복을 빈다라던가 위로를 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로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다 맞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조금 이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지 않고 문제가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채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씻김굿과 별신굿이라고 하는 거에 일단 용도를 묻는 이 연행 목적을 서술하세요. 이 연행 목적 딱 보자마자 제 목소리 들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번 연행 목적에, 그러니까 모든 이 연행 목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특히 이번 시험에 강조를 드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악보에서 읽으면 된다. 연행 목적은 미리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악보에서 읽어서 얘는 해결이 됐는데 얘는 악보에서 읽어서 323인 거는 읽었는데 장단 이름이 혹시 생각이 안 나셨더라도 이거는 그럴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연행 목적에 대한 부분, 배경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올해 정말 많이 다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하면서 교육론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같이 합쳐서 내는 문제였는데 하회 별신굿. 자, 여기서도 이제 별신굿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뭐 10년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그 굿이고 이때는 마을굿이다. 그래서 이 선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을 수호신에 대한 거, 그래서 즐겁게 이제 굿과 탈놀이를 하는 그러한 놀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별신굿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이 별신굿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씻긴 굿에 대한 부분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셨을 것 같고, 토리명 쓰는 거 이거는 그냥 뭐 국악 파이널 콕콕에서 또 다루고 뭐 너무 여러 번 다루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은 베벨은, 자 요건 보세요. 그냥 문제가 아주 어떤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물은 거랑 완전 그냥 똑같아요. 여기 전묘주의 나왔고 음색 선율 나왔고 전묘주의 나왔고 그 다음에 음색, 그래서 점을 찍듯이, 그리고 이거 전위형 묻는 문제 나왔고 전위형 나왔고 여기 음색에 대한 부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 올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아까 그 청보장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겠죠. 당연히 이제 읽으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그 장단들의 데이터 안에서 이게 빨리 인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여기서만 다룬 게 아니라 전국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뤘더라고요. 그때는 생성적 교수 학습과 연결해서 다루어 봤는데, 그때도 역시 음색 그리고 음색 선율에 대한 부분을, 이거 말고 이제 나, 다,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악보들이 쫙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악보를 역시 똑같이 이렇게 다루어 봤던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요거는 이제 발췌는 좀 다르네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악보가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여기에서 숫자까지 이렇게 다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악기가 나누어서 여러 악기가 연주하는 기법이 나타납니다. 음색 선율이죠. 이걸 음색 선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악곡에 사용된 특징적인 작곡 기법으로는 선율에서 무엇이 변화하는지, 그래서 음색이 변화에 따라서 음고의 변화가 함께 지각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그림과 연결해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회화기법과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 악보에 따라서 악기별로 음역을 달리하면서 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이것도 지금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전묘주의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에서 이 기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쓰세요 했고, 그 다음에 변형, 음열, 변형 방법, 기억에 나타나는 음열 변형 방법은 전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위 요 부분도 기억에서, 자, 요게 기본인데 지금 요렇게 갔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요만큼 내려가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면 전위인 거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옥타브 우선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낮은 음자리표를 쓰고 있고 여기는 높은 음자리표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음자리표가 다 바뀌는 거 보시면 전위인 걸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